상담당했는데 너체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의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답변을 드리다 보니 이분이 하시는 고민들을 다른 분들도 똑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분한테만 비밀 댓글로 알려드리기보다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께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영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쓰신 댓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읽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분이 처음 질문하신 건 이 부분이었어요. 선생님, 마음다잡기 5회 신청하고 현재 너어체로 문자 작성 중이고 오늘이나 내일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마음다잡기 5회로는 많이 부족할까요? 저는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5회기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담량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단 금액 부담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면 5회기만 우선 하시다가 나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만큼만 더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분들 전용 사이트 있잖아요. 그쪽에서 활동 많이 해주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무료 상담 당첨 기회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음다잡기라는 거는 첫 번째 상담 끝나고 나서 후속 상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좀 기본 단위가 되는 상담이고 플랜이라고 프리미엄 상담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금액 부담이 있으시다고 하니 마음다잡기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상담량이 진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30분 정도 대화하는 걸로 본인이 성에 안 차시는 거죠. 더 많이 대화를 해야 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랜을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은 마음다잡기만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 플랜 금액만큼 결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플랜하는 게 더 싸.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다음 질문 이분이 댓글 달아주신 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현재 올차단을 당한 상태입니다. 헤어진 지는 정확히 일주일째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너어체로 카톡을 남기는 게 시기가 맞을까요? 계속해서 불안감이 생기네요. 저에게 지쳐서 차단한 건데 혹시라도 더 정 떨어지거나 카톡을 탈퇴해서 재가입해서 보낸 걸 알면 무서워할까 봐서요. 물론 선생님들 말씀을 못 믿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단호하게 저를 차던 그 아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서 겁이 납니다. 시기가 언제가 적당할까요? 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자면 솔직히 이렇게 댓글로만 알려주시면 저도 정확히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댓글로 가능성 질문해 주시거나 방향성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일일이 제가 댓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댓글만으로는 저도 봐드리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진단지라든지 첫 상담 때 리스닝 부분 담당쌤하고 진행을 하셨으므로 담당쌤이 사실 상황을 제일 정확히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 같은 부분도 담당쌤이랑 의논을 하시는 것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통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론이에요. 본인 상황에선 또 그게 다르게 적용이 돼야 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댓글로만 질문 드리도 답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상황을 봐야 되니까 상황이랑 상관없이 답을 다 똑같이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미 진행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을 믿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진행을 하셔도 좀 의문이 남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주시면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은데, 혹은 이제 뭐 희원쌤 칼럼이나 영상을 보니까 이렇다고 하던데, 이제 뭐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너무 궁금하다,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게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직접 하신 질문은 아니시기는 한데, 가끔 이제 선생님이 너무 잘 해주시고 다 좋지만 저랑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선생님이랑 진행을 해도 되는지 라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좀 서운하시거나 난처하시거나 그럴까봐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것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게 선생님들 그걸로 상처받으시진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은 케미라는 게 있잖아요. 솔루션이라든지 시나리오는 결국은 저랑 나라쌤이 다 교육을 하고 중간중간 솔루션 세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 솔루션 방향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세요. 약간의 스타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막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긴 하거든요. 다만 선생님이랑 내담자 간의 케미는 분명히 존재하고 케미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서로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으신 분들? 상대한테 화를 많이 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좀 화가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저랑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맞으실 수 있는 다른 선생님이랑 배정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려가지고 바꿔드리거든요. 혹은 제가 주로 진행을 하지 않았던 케이스인데 다른 선생님들이 해결을 한 케이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랑 상담하고 싶어 하시지만 때로 해당 케이스를 소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랑 상담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한테 오셨어도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상담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연자는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부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진짜 뭐 말도 안 되시는 걸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못 들어드리겠지만 선생님 변경이라든지 혹은 좀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시기는 담당쌤이랑 의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다가 여기까지 3000포로 빠졌는데, 자, 조금 더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시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을 짚어드리자면요. 지금 걱정되시는 게 나한테 지쳐서 차단한 건데 이걸 내가 카톡을 재가입해서까지 다시 연락을 하면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거잖아요. 단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이 경우에도요, 사실은 보통은 일주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별하면서 다들 단호해요. 안 단호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단호할지라도 그 단호한 게 왜 단호하겠어. 대화하기 싫다는 걸 그냥 전달을 크게 하는 거예요. 왜 가끔 화 많이 내시는 분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화난 거 아닌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부러 더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별하고 단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내가 막 단호하고 싶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정을 떼주려면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혹은 이제 내가 너무 매달리면 그럼 이제 저 사람이 계속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결국 생산적이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점점 더 단호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달릴 때 질리는 것도 맞기는 하고, 그래서 되도록 안 매달리셔야 되고, 어쨌든 매달리셨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별하고 일주일이 채 안 됐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일주일 열흘 이런 골든 타이밍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기는 하고요.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골든 타이밍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준비된 거?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골든 타이밍 지켜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준비는 제대로 해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이별 상황이 다 골든 타이밍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부분은 선생님이 아마 봐주실 건데, 일단 내가 진짜 그냥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진짜 너무 큰 잘못을 했어. 그리고 막 상대가 정말 너무나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일주일이 맞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쵸, 이분이 충분히 내가 너톡을 보내든 뭘 보내든 되게 좀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너톡의 공격적인 반응을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공격적인 분들일지라도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 답을 이끌어내고 내가 잘 받아주다 보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톡 하나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시고요. 거절 대응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거고 내가 거기서 당황하면 이제 문제 못 푸시거든요. 거기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거절을 할 것 같은지 쭉 그 예상 질문 짜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 사람이 나와의 대화에 있어서 끌려올 수 있도록 하는 답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을 첫 상담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제가 알고 있고, 한편으로 첫 상담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순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거절 대응은 기본이 일단 너를 쓸 줄 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과제 나가셔야 되고, 과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인 너톡 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그리고 예상 질문도 선생님이랑 좀 같이 의논하면서 짜주셔야 거기서부터 이제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너를 아신다는 걸 전제로 거절 대응을 준비를 같이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첫 상담에서는 좀 거절 대응을 같이 준비를 해드리기는 어려워요. 기존에 너를 이미 배우셨다, 나는 좀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분들 아닌 이상에는. 그쵸. 그래서 내가 어쨌든 거절 대응까지 준비를 하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나는 정말 첫 상담 하는 것도 너무 좀 그 비용이 나한텐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후속 상담 하시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과제는 꼭 받으세요. 원래 과제는 그 후속 상담 하시는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제를 결국 후속 상담에서 봐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첫 상담에서는 주로 이제 방향 잡아드리고 너 연습하실 수 있게 일단 기본 사용법 정도 알려드리고 상대 심리 좀 짚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조금은 해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게 첫 상담이라고 하면, 이제 준비하신 내용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후속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후속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과제는 최소한 받으셔야 되는 게, 너가 그거잖아요. 내 입장을 배제를 하고 상대가 나랑 대화를 하고 싶도록 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재회를 하고 싶고 저 사람이랑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거의 다 내 감정, 내 입장, 내 요구사항, 내가 궁금한 거, 뭐 이런 것들로만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상황을 충분히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애초에 좀 그렇게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연애를 해왔으면 사실은 너를 몰라도 일단 이렇게 이별이 되지도 않았겠죠? 저 사람이 불만을 가질 일이 없었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재회를 하고 싶고 저 사람이 단호하게 나올 정도로 내가 행동을 이미 했다라고 하시면 좀 거기에 대한 감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를 배워도 약간 막막한 게, 내가 내 입장 이런 거 다 빼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면은 너를 배워서 뭐 할 건데, 그죠? 그래서 과제를 하시면 약간 할 말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할 말을 같이 다듬어 드리는 걸 후속 상담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나는 첫 상담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첫 상담 하시고 과제 꼭 받으세요. 이거 저희가 의무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후속 하시는 분들만 원래 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요청하시고 때를 쓰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시면 이거 당연하게 드리는 건 아니니까 감사하다고 꼭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과제까지는 정말 꼭 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과제를 하고 나서 너톡을 써야 돼요. 너톡을 그냥 상담만 한번 받으시고 쓰려고 하시면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예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거 예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너톡이라는 게 그 사람을 감동을 주자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톡을 잘 썼잖아? 그럼 딱 그 사람만 그 너톡을 보고 감동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을 썼을 때는 그 사람의 감동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모범답안처럼 쓰려고 하지 말고 과제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골든 타이밍 안쪽이신 분들 좀 타이밍 많이 집착하시는데, 타이밍보다 중요한 게 저는 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톡 조급하다고,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그냥 피드백도 안 받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마음잡기 안 하셔도
후기 남겨주시거나 그러면 첨삭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잖아요. 물론 후속 선생님이 첨삭해주시는 게 더 낫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는 것보단 첨삭 받으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무료 피드백으로 하시지 말고 첨삭 꼭 반드시 받아서 보내고, 좀 단호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절 대응 진짜 혼자서라도 준비 좀 열심히 해보시고 보내고, 이게 너톡이 처음에 말문을 열어드리는 데에 있어서 혹은 처음 만남을 잡는 데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지, 그 이후 부분은 내가 알아서 잘 진행을 해야지 제외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처음을 어려워하시고, 사실 진행 부분도 너를 모르고 진행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너를 알려드리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진짜 단호하면 거절 대응 진짜 필수예요.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이 마지막 질문 남겨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그냥 둘 다 같은 이유로 싸우다 싸움이 반복되니 지쳐서 전남친 측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제 카톡을 읽지 않고 다시 재차단을 한다든지 할까봐 조금 걱정이긴 해요. 자, 차단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차단을 했다고 해서 제외가 안 되지 않아요. 차단이 그냥 이별했으니까 차단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보통 이제 차단을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거든요. 귀찮고 신경 쓰기 싫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이게 연락을 하잖아. 다시 안 만나고 싶은데 대화하자 그러고, 그러면은 걷다 대고 나는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내용을 보내면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톡을 보내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 하겠다고 너톡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단은 선생님들 믿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재회가 될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대화를 먼저 원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게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전엔 내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멈춰진 거라서, 내가 대화를 너랑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저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가 카톡 안 보내고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럼 그걸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카톡이 가장 그래도 예의가 있는 방식이죠. 전화라든지 마주친다라든지 이런 건 좀 더 부담스러워 하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톡이 그나마 이제 반드시 답장을 빨리빨리 안 해도 되고, 꼭 바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너 될 때 확인을 해라라는 좀 매너 있는 연락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식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은 카톡이 제일 무난하시기는 해요. 그리고 재차단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도 좀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차단이 흔들려서 하는 차단도 있어요. 너톡을 우리가 보냈는데 저 사람이 차단을 하는 게 매달릴까봐 차단하는 게 있고, 내가 더 이야기하면 흔들릴까봐 차단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될 건지라는 부분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첨삭을 해주신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래도 방향이 있으실 건데, 첨삭이 진행이 안 되고 혼자 보내셨던 경우에는 좀 선생님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보내신 건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재차단을 안 당하게 보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저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차단을 다시 할지 말지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거는 차단이 아니라 좀 얘 바뀌었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를 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게 만드는 거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그러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좀 기존 내담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 잊지 말아주시고요. 상황을 1대1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현재의 상황을 풀어갈 방법, 재회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좀 맞춤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문 링크에서 진단지를 제출해 주시고 공식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공식 카톡도 본문에 링크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희원쌤이 영상에서 내 사연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문에 제 인스타그램 DM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양식이 있습니다. 진단지 제출 후에 양식에 맞게 DM으로 보내주시면 채택이 되신 경우 영상에서 읽어드리고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